오늘은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이죠. 지방선거는 이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 직업 정치인이 아니라 지역 출신의 평범한 주민들이 직접 생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여럿 이 후보로 나왔습니다. 오늘 그런 풀뿌리 주민 후보 가운데 몇 분, 또 나름 사연을 갖고 있는 분들 지역별로 좀 돌아가면서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영남권부터 가봅니다. 경북 성주군 군의원 후보로 출마하셨네요. 성주하면 사드가 떠오르네요. 더불어민주당의 김미영 후보부터 연결합니다. 김 후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전 투표 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내일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 13일 날 하실 거예요? 예, 13일 날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원래 정치하시던 분이 아니죠? 네. 원래 뭐 하셨어요? 저는 참외찐빵을 만들어 팔고 있는 빵가게 사장님입니다. 참외찐빵이 뭐예요? 참외 모양으로 된 참외인데 안에 참외 효소로 밀가루 반죽으로 해서 또 안고는 또 참외 당을 넣어서 단맛을 냈습니다. 예. 보통 찐빵하고 완전 다르군요. 네. 빵 모양도 참외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먹어보면 참외 맛이 납니까? 참외 향이랑? 맛은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외 가루 위에 보면은 노랗게 뿌려진 게 단호박 가루거든요. 네. 그거를 좀 참외 향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성주 하면은 참외가 유명하니까. 네. 그렇죠? 네. 장사 잘 되십니까? 성주의 명물로서 지금 성주에서는 이게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저도 하나 먹어봐야 되겠네요. 네네. 자, 그렇게 빵집 사장님으로 계시다가 내가 군의원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이렇게 결심을 하셨어요? 아시다시피 2년 전에 성주에 갑자기 사드가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많이 걱정됐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거리도 났는데 예. 네, 군수와 군의원들도 처음에는 같이 함께 했었는데 그렇죠. 나중에는 제3부지 발표하고 나서 등을 돌렸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의지할 것도 없고 살기 위해서 쌓았는데 네, 국민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선거에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네,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드 반대 투쟁 하다가 이제 군의원까지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인데 네네. 사드 반대 투쟁 같이 하시던 분들이 그럼 요번에 여러 출마하셨나요? 네. 저랑 같이 해서 4분이 후보로 나오셨습니다. 4명이? 네네. 그 4명이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까? 그 중에 한 분은 또 무소속으로 나오셨습니다. 나머지 3분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고? 네네. 그런데 정부가 사드를 성주에 배치했잖아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잖아요. 네. 그럼 정부 여당에 반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더불어민주당 여당 후보로 출마하셨나요? 여기는 자한당의 텃밭이기는 한데요. 그렇죠. 예, 저희가 나가지 않으면은 성주가 아직 바뀔 수가 없다는 생각에 누구라도 나갔으면 해서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냥 무소속이나 이렇게 나가면은 자한당 이기가 어렵고. 네, 지금은 여당 집권이니까 여기 나오는 게 저희가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나마 더불어민주당으로 나가야 자한당을 한번 꺾어볼 수 있다. 네네네. 예. 그동안 함께 사드 반대를 해오면서 남북 정상회담 후 한 번 더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맞아요. 예. 사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더불어 지방 정부도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모두 열심히 도와주십니다. 그렇군요. 네. 비록 사드를 배치한 정부지만 지금 남북 관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이런 걸로 봐서 여기에 힘을 실어주면 좀 더 빨리 사드를 처리할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시로군요. 네, 맞습니다. 네. 조금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경북 성주 하면 자유한국당의 텃밭이었던 곳인데 지금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까? 다녀보니까 지금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 하고 나서 또 마을 어르신들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더불어민주당 잘한다 이렇게 거부감을 갖지 않고 계세요. 그럼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남편분께서는 뭐라고 응원 많이 해주십니까? 네. 예. 네, 남편 덕분에 제가 출마하게 된 것 같습니다. 힘을 많이 주셨어요. 아이들은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하고 1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혹시 엄마랑 같이 다니면서 유세도 하고 그럽니까? 아, 그렇진 않고요. 저희 남편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피켓팅도 하고 춤도 추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춤도 추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 있길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주군 군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미영 후보였고요. 자, 다음은 호남권으로 갑니다. 전라남도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녹색당의 김주혜 후보인데요. 구례에서 노래하는 사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다네요. 김주혜 후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구례에서 노래하는 사람? 자기소개 좀 또 해보세요. 예, 여기 구례에서 지리산하고 섬진강 바라보고 뭐 텃밭에서 가끔 이렇게 이것저것 심기도 하고 거기서 난 걸로 먹기도 하고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랑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사는 그냥 보통의 사람입니다. 여기저기 그 집회 현장 가서 공연도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뭐 아까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 사드가 배치된 소성리라는 마을 별이 아름다운 그곳에 가서도 노래도 부르고 김천역 앞에서도 부르고 또 예전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쌍차 해고 노동자분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분들 대한문에서 농성하실 때 그런 데 가서도 부르고 백남기 농부 관련한 곳에서 부르고 그런 데서 저를 불러주셔서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례에서 아동센터에서 아이들하고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본격적 가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두 개로 나눠서 보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같은 노래예요. 예.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자기들 삶에서 나누고 싶은 노래. 그리고 어른들이 소성리나 대한문이나 아니면은 다른 공간 속에서 거리에서 부르는 노래 또한 자기 삶에서 정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런 걸 그냥 노래로 담아서 하는 게 일입니다. 삶을 노래하는 분 맞죠? 네. 네. 지금 구례에 사신다고 그랬죠? 네. 근데 구례 거기에 그 본인 집이 아니라면서요? 네. 서울에서 꽤 오랜 시간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2년마다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어야 되고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렇죠. 불안한 주거 때문에 좀 삶 자체가 너무 어딘가에 매여 있고 계획되어지고 그래서 한 6년 전에 만약에 집을 내가 꼭 유지하려고 이렇게 뭔가 소유관계로 있지 않고 좀 많이 비어있는 빈집이나 빈 방들에 가서 살고 대신 내가 무언가 다른 돈이 아닌 다른 일들을 해서 살 수 있다면 좀 더 자유롭지 않을까 해서 빈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살아요. 구례도 빈집 중에 하나고요. 빈집에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이렇게 법적으로 자기 집이라고 소유권자가 있는 분한테 있죠. 양해를 구하죠. 네. 그러니까 집 주인이 이제 사정상 집을 비워놔야 되는데 제가 좀 들어가 살아도 되겠습니까? 뭐 그러세요 해서 살고 있다. 네, 뭐 시골에는 갑자기 홀로 사셨던 뭐 어머님, 아버님 이런 분들이 요양원에 가시거나 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집을 바로 비울 수가 없어서 그렇죠. 이제 이렇게 비어 있는 집들도 있고 빈 방들도 많은데 제가 위험한 사람이 아니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들을 대부분은 뭐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자유로운 영혼이시군요. 그나저나 녹색당 활동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당원 활동은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 녹색당에는 농업 먹거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뭐 자연농이나 아니면 조금 더 자연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고민하는 분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서 저를 노래를 불러달라고 부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연이 됐는데 당원이 아닌데도 계속 노래가 너무 우리 녹색당 가치랑 맞다고 하셔서 몇 번 초대를 받다가 이게 인연이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아서 우연한 기회에 당원 가입을 하게 됐는데 좋네요.
많이 배우고. 근데 어쩌다가 도의원 후보까지 또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보통 사람, 제 스스로를 그냥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녹색당은 그 녹색당의 가치와 그 녹색 정치를 동의하는 누구라도, 입후보를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정당 공천을 받으려면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자격이며 또 돈도 필요하고. 그런데 녹색당은 그런 것보다는 일상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 안에서 지구와 또 주변 사람들을 걱정하는 누구라도 정치를 할 수 있게 팀워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전라남도에서 그러면 우리의 팀워크 안에서 제일 이 팀워크를 잘 모아내고 그냥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얘기를 하다가 다들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으세요. 전라남도 지역에는. 그렇겠죠. 농번기라 바쁘셔가지고 제 노래를 하는데 제 시간을 좀 뭐라고 하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남도의 녹색 당원들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제일 시간 많으신 분이 출마하게 됐다 이 얘기입니까? 손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다 당원들이 막 마늘 뽑고 이러느라고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네. 참. 좀 이상하긴 하네요. 제일 시간 많은 사람이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전남에 딱 유일하게 녹색당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한 분이라면서요? 네. 더 다른 분들은 나올 만한 사정이 전혀 안 되시는군요. 녹색당은 사실은 이제 일상 정치를 말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이나 아니면 마을 단위에서 우리 각자가 혹은 녹색 당원이나 이런 분들이 일군 것들이 어느 정도 가을에 결실을 맺는 것처럼 무르익었을 때 좀 더 그 지역에 있는 분들과 그걸 나눌 만한 실제로 무엇인가가 무르익었을 때 이제 그것들을 선거로 녹여내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판단으로는 이 정도가 그냥 우리에게 적당하고 또 이걸 통해서 전라남도 지역에 있는 문제들을 엮어내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중요하겠다고 생각해서 판단했는데 사실 녹색당은 각 지역마다 정말 다 다른 그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녹색당은 또 저희랑 또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 고은영, 제주의 고은영 후보랄지 아니면 서울의 신재 후보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 지역 주민한테 깊숙이 들어가는 유세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전라남도는 어쨌든 지금의 전라남도라는 지역 안에서는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냥 일상 정치를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시는, 대화하는 그냥 그런 게 선거운동이다? 네. 그리고 녹색 정치가 실제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선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직접 보여드리고 나누는 거요. 당선될까요? 당선이 되지는 않더라도 저는 좀 확신이 드는 것이 예전에 저번에 2016년에 그 녹색당에서 보성군에 후보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의원으로. 근데 그때 26% 정도가 지지를 해주셨었어요. 그때 이제 느낀 것들은 사람들이 선거 기간 동안 정말 큰 확성기에 명함 많이 돌리고 여기저기 자리 많이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 혹은 그런 정치의 모습도 물론 이제 유의미하게 보시겠지만 그것보다 정말로 일상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우리 지역의 탈핵과 그리고 좋은 먹거리와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가 있는 이런 환경 이런 부분들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살고 있잖아요. 아픈 사람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성소수자도 있고 여성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평등하고 또 평화롭게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의지 또한 그에 못지않게 많다고 이제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녹색당은. 맞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자리로 선거가 있으면 좋겠고 그럴 때 저는 축제같이 즐겁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26%나 정당 지지도가 나왔었다. 이번에 되시겠네요. 근데 조금 아까 언급했지만 서울의 그 녹색당 신지혜 후보 포스터가 여기저기서 막 찢기고 이런다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저희 전남 지역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서울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신지혜 후보나 아니면 공적인 영역에서 선거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놀라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아직은 거부감 성숙하지 아직은 잘 무르익지 못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청년이면서 또 여성이고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것이 진짜 정치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온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주혜 후보가 훨씬 더 성숙하게 표현을 하시네요. 말씀이.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이야기 나눠서 너무 좋았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라남도 예. 광역의원 비례대표 녹색당 김주혜 후보였고 이번엔 서울인데요. 화곡동 엄마 대표를 자처하면서 강서구 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강서구의 자선거구니까 화곡 본동, 화곡 6동이네요. 민중당 소속 이미선 후보 만나봅니다. 이미선 후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화곡동에 몇 년 사셨어요? 네. 제가 첫째가 9살이니까 결혼하고 신혼살림 시작하면서 이제 한 약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엄마 대표 맞아요? 예, 맞습니다. 출마하시기 전부터 뭐 엄마당이라는 활동을 해오셨다고요? 엄마당이란 당이 있습니까? 예, 민중연합당에서 이제 작년 2016년에 엄마당이라고 하는 당을 이름을 만들었었고요. 예. 지금은 민중당 내에 여성 엄마 민중당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직접 정치하고 있습니다. 네. 엄마들이 정치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이제 2018년도는 직접 정치 시대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네. 엄마들이 더 이상 표만 주는 들러리가 아니라 이제 사회 문제와 정치의 주인이 돼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네, 엄마당을 꾸리고 직접 정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세월호를 기억하는 강서 양천 시민 모임 뭐 이런 등등의 시민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해 오셨다고요? 네네. 저는 성격이 행동파예요. 아하. 그래서 필요하다 생각하면 바로 달려들어서 추진하고 행동하는 편이다 보니 네. 대부분의 경력들이 진짜 꼭 필요하다 싶으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구의원까지 내가 해봐야 되겠다 결심하신 네.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9살 또 그 밑에 몇 살? 6살, 4살 새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가 셋이나 계세요. 네. 네. 그럼 어디 직장을 다니고 계신 않고? 예, 작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엄마당 창당하는데 예. 기여하느라 이제 당직 활동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직장을 당에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예. 아이들 아빠는 뭐라고 합니까? 아빠도 워낙 열려있는 사람이라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편입니다. 네. 본인도 네, 직접 정치해야 하는 시대다 생각하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직접 정치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시는데 참여할 수 있는 당도 또 여러 당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진보적 색채를 띈 당도 정의당도 있고 뭐 녹색당도 있고 한데 민중연합당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예, 저는 엄마당에 꽂혔었어요. 예. 네, 엄마들이 직접 주인이 돼서 스스로들이 문제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어떤 정책을 우리는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걸 직접 해보자. 그리고 우리 스스로들이 조직하자. 엄마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이런 과정을 만들어 가보자. 이런 매력에 좀 꽂혔었고요. 민중당은 이렇게 이제 여성 엄마들이 정당을 만들고 청년들이 정당을 만들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직접 만든 이런 정당이라 그것들이 좀 특색 있고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강서구 화곡동의 엄마로서 살아보니까 뭘 고쳐야 합니까? 내가 구의원이 되면 강서구 화곡동 이렇게 바꾸겠다. 뭡니까? 저는 화곡동
화곡동이 그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이 신혼부부 가정이 많이 살고 있어요. 예, 이제 다세대 주택도 많고 좀 언덕에 있어서 좀 젊은 부부들이 많은 편인데 사실 뜨내기처럼 메뚜기 떼처럼 이제 전셋값 따라 이사 다니고 옮겨 다니는 게 화곡동의 현실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는 화곡동의 과제가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지역 현안으로 보면 강서구청 이전 문제가 아주 좀 크게 또 부각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 대안들을 찾을 때 좀 지속 가능한 방법이 뭘지 주민들이 직접 논의하고 운영하고 참여해서 좀 그런 문제들부터 현안부터 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속 가능한 동네를 만들려면 우선 환경이 좀 안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계속 정착해서 살고 싶은 그런 동네를 만들어야 되고 또 영유아를 키우다가 청소년 시절이 되면 중학교를 갈 쯤 되면 또 한 번 이사를 가는 게 보통이거든요. 동네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중학교가 이 동네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저희 해당 지역구에. 그래서 중학교를 신설하는 문제 그리고 청소년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드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연결돼서 생애 주기에 맞게 이 동네에서 충분히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저의 주요한 공약이고 우리 동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딱 신혼생활 거기서 시작해서 2년 지나면 전셋값 안 오르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 영유아 잘 자라게 해야 되고 안전하게 환경 좋아야 되고 중학교 갈 때 중학교 만들어야 되고 그냥 쭉쭉쭉 다 나오시는군요. 네. 사실 청년 공약도 있고요. 그래서 어르신 공약도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이 동네에서 40년, 50년 계속 터잡고 살고 싶어서 이번 구의원 선거에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부모님은 이 동네에서 어떤 것들이 불편하실까? 우리 아이들은 크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로 직접 고민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하나하나가 다 이른바 생활상 요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걸 해결하는 게 민생 정치고요. 그렇죠. 생활 정치죠. 네. 그래서 이런 공약도 저는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이 동네에서 정착해서 살 건데 뭐가 필요할까? 그러면 우리는 구의원 선거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마을마다 그렇게 주민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생활상 요구를 담아서 구의회, 군의회, 시의회 이런 데로 반영하는 그런 풀뿌리 민주주의 정말 좀 빨리 확산이 돼야 되겠습니다. 저희 동네가 자랑할 거리가 있거든요. 뭡니까? 그런 그 말씀하신 그런 이상적인 그림을 실제 저희 동네 주민들은 할 가능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보행로를 안전하게 바꾸고 싶은 엄마들이 모여서 보행로 주민 모임도 만들고 동네 이번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동네 공원에 공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주민들이 어떤 공사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주민들이 모여서 구청 직원 불러다가 간담회도 하고 왜 이런 공사를 하게 됐는지 질의응답도 하고 이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저희 동네는 그런 주민들이 생활정치하고 직접 정치하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희망이 있는 곳이다 생각합니다. 화곡동을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생활정치의 모범으로 잘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서구의원 선거 자선거구 화곡본동, 화곡육동에 출마하신 민중당 이미선 후보까지 정말 독특하고 사연 있는 그런 이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